경비라는 거 보니까 집안 수준도 딱 보이네. 직원들이 다 보는 로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돌아서는 경비원의 뒷모습을 향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던진 말이었어요.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걸었어요. 쓰러질 뻔한 배너를 세우고 뒤집혀 있던 표지판을 바로잡았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고 표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동안 그 보안팀 경비만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며칠 뒤 본사 감사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한 이름이 언급됐어요. 그 경비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실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조용했던 경비원이 누구의 아들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경비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미끄럽습니다. 퇴근하던 직원이 발을 멈췄습니다. 강태윤이 이미 그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청소 후 남은 물기가 대리석 바닥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태윤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바닥에 임시 표시를 하고 무전으로 청소팀에 연락했어요. 직원은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어요. 쇼핑몰이 문을 닫은 뒤의 로비는 낮과 전혀 달랐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안내방송이 사라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면서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동안 수천 명이 오갔던 자리가 텅 빈 채로 남았어요. 태윤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순찰 동선은 정해져 있었어요. 1층 유리 출입문 잠금 상태 확인, 비상구 표시 등 점검, 에스컬레이터 주변 안전 확인, 매장별 셔터 상태, 안내판 위치, 그것들을 하나씩 돌았습니다. 대충 눈으로 훑고 도장만 찍으면 빠르게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뚤어진 안전 표지판이 있으면 직접 세웠어요. 쓰러질 것 같은 배너가 있으면 손으로 잡아 고정했습니다. 반나절 치우지 않은 우산꽂이가 통행로를 좁히고 있으면 구석으로 옮겼어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고객이 다시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게 태윤이 생각하는 자기 일의 범위였어요. 야간 보안팀 경비원으로 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태윤은 말수가 적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그를 조용한 사람, 말 없는 경비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어디 출신인지, 이 일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 서아만 달랐어요. 고객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서아는 출퇴근 시간이 태윤과 엇갈렸습니다. 서아가 마무리 정리를 할 때면 태윤이 순찰을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두 사람이 겹쳤습니다. 서아는 몇 번을 봤어요. 태윤이 퇴근한 직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거나 비 맞고 들어온 고객에게 종이 타월을 가져다 주거나 계단 끝에 앉아 우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 말을 건네는 장면을요.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 누군가의 실수를 조용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데스크를 정리하다가 말했어요. 태윤 씨, 오늘도 늦게 끝나겠네요. 태윤이 순찰표를 확인하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더 조용해서 좋아요. 서아가 웃었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윤은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카메라가 찍히든 아니든 언제나 같은 태도로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도 태윤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들어가 일지를 적었습니다. 특이사항 3건, 바닥 물기, 비상구 표시 등 전멸, 3층 매장 셔터 반잠금. 내용을 적고 서명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로비에 불이 꺼져 조용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를 누군가는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운영본부 실장 오세린이 로비를 가로지를 때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자세를 고쳐 앉거나 하던 말을 멈추거나 시선을 피했어요. 세린이 지나간 뒤에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이 쇼핑몰에서 세린이 갖는 무게였어요. 실적, 입점률, 보고서, VIP 응대. 세린이 잘하는 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 그 면에서 세린은 유능했어요. 본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쇼핑몰 대표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직급이 낮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에게는 명령조 말투를 썼어요. 청소 인력에게는 아예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에게는 이름 대신 역할로 불렀어요. 저기 경비, 거기 청소분, 안내 직원.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공개적으로 지적했어요. 이걸 아직도 못 정리해놨어요? 고객이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틀린 말이 아니라서 반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말할 수도 있었는데 세린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골랐어요. 서하는 세린을 어려워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데스크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하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세린이 태윤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말을 많이 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없는 것처럼 봤어요. 어느 날 세린이 서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경비분 일 잘해요? 서하가 답했어요. 네, 꼼꼼하시고요. 순찰 기록도 정확하게 하세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야 기본이죠. 그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류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서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걸렸어요. 태윤이 단순히 기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서하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린에게 그걸 설명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폐점 직후 로비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폐점 직후였습니다. 입점 매장 중 하나에서 정산 문제가 생겼고 고객 민원이 겹쳐서 운영팀 분위기가 예민해 있었어요. 세린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확인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때 태윤이 세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낮 동안 행사가 있어서 로비에 임시 배너가 여러 개 세워졌는데 퇴근한 행사팀 직원들이 정리하지 않고 나간 것이었어요. 쓰러질 것 같은 배너 2개가 통행로를 좁히고 있었고 안전 표지판 하나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것들을 바로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세린과 직원 2명이 배너로 이어지는 좁은 통행로 안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서면 사람이 지나갈 틈이 없는 폭이었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쪽 배너 정리가 필요해서요. 세린은 보고서를 보던 눈을 들고 태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보고서로 내리며 말했어요. 지금 업무 중이에요.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태윤은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배너가 통행로를 막고 있었어요. 지금 세워두지 않으면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비켜설 기미가 없었어요.
태우는 다른 방향 접근하려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윤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세린이 말했어요. 옆에 있던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경비라는 거 보니까 집안 수준도 딱 보이네요. 로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있던 직원이 굳었어요. 서아도 데스크 쪽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낮지 않았어요. 일부러 낮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너를 세우러 가다가 막혀서 조용히 돌아선 태윤의 뒷모습을 향해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 자리에서 반박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걷던 발을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이 아주 짧았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봤습니다. 태윤의 등이 아주 잠깐 굳는 걸 봤어요. 그리고 태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른 쪽으로 돌아서 배너에 접근했어요. 표지판을 제자리에 세우고 지지대를 확인하고 옆에 있던 배너로 이동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린은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직원에게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태윤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배너 작업을 마치고 순찰표를 꺼냈어요. 오늘 날짜와 시간, 조치 내역을 적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무능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이 끝난 뒤였습니다. 서아는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태윤이 순찰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태윤 씨, 아까 괜찮으셨어요? 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아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태윤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더 꺼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괜히 제가 못 나서서 죄송해요. 서아가 말했어요. 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가 나서면 더 곤란해졌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태윤은 다시 순찰표로 시선을 내렸고 서아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윤은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터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까 세린이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안 수준. 그 말이 어디를 향한 건지를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정호는 아들과 일주일에 2번 정도 통화했어요. 짧은 안부였습니다. 그날도 짧게 시작됐어요. 별일 없냐? 태윤이 말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정우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다르다. 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 자라.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요. 태윤이 이 쇼핑몰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건 정우의 반대를 무릅쓴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지역 장학재단 이사장이었어요. 동시에 이 쇼핑몰의 최대 투자사 사회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쇼핑몰 안에 거의 없었어요. 태윤이 처음부터 숨겼으니까요. 태윤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투자사 사회이사의 아들이라고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서류에 아버지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특기 사항도 과거 이력도 최소한으로만 적었습니다. 그냥 경비원으로 들어왔고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그 선택이 오늘 같은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수준. 태우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냐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태우는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있었어요. 일지를 써야 했고 바닥 상태를 점검해야 했으며 비상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태우는 그걸 내일도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쇼핑몰은 개점 준비로 분주했어요. 청소 인력이 로비를 닫고 매장 직원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안내방송이 점검됐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오전 일찍 돌았어요.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단순 정기 점검이라고 했고 어떤 직원은 민원 관련 특별 감사라는 말도 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리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표정은 여유 있는 척했어요. 감사팀 방문이 처음도 아니었고 자신이 관리하는 수치와 보고서는 항상 깔끔했으니까요. 실적, 입점률, 민원 처리 현황. 숫자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면서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감사팀이 들어온 건 10시 반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으며 특별히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곧장 현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이 확인하는 항목이 평소 감사와 달랐습니다. 매출 자료나 입점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현장직 직원 응대 태도, 내부 민원 기록, 익명 신고 접수 현황, 근무 환경 실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서하는 감사팀 중 한 명이 데스크 쪽으로 오는 걸 보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여기 고객 안내 데스크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 운영 방식이나 직원 간 소통에서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익명으로 진술하셔도 됩니다. 서하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감사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어요. 서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세린이 현장직 직원들을 대하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스쳐갔어요. 명령조 말투, 공개 지적, 그리고 이틀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 하지만 서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세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현장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번 감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실적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순찰을 마친 태윤이 경비실에서 나오는 순간 감사팀 직원 중 한 명이 태윤을 봤습니다. 그 직원이 걸음을 멈췄어요. 태윤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강태윤 씨 맞으세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태윤은 클립보드를 든 감사팀 직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 장면을 세린이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태윤에게 먼저 걸어가는 것, 그리고 태윤이 따라가는 것. 그 짧은 장면이 세린의 발을 멈추게 했어요. 현장직 직원을 감사팀이 먼저 찾아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세린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감사팀은 자료를 챙겨서 나갔어요. 특별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될 거라는 말만 했어요. 세린은 퇴근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감사팀의 방문, 현장 직원과의 면담, 그리고 태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감사 결과 통보는 사흘 뒤에 왔습니다. 오전 11시 세린에게 회의실 호출이 왔어요. 보내온 쪽은 쇼핑몰 대표실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함께 왔는데 세린은 그걸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본사 감사팀, 쇼핑몰 대표, 그리고 외부 인사 한 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인사의 소속은 최대 투자사였어요. 세린은 가운을 여미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세린을 봤어요. 대표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감사팀 팀장은 클립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투자사 측 인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팀 팀장이 먼저 말했어요. 이번 감사에서 현장직 직원 응대 관련 복수 진술과 익명 신고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신 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립보드가 세린 쪽으로 밀려왔어요. 세린은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진술 내용들이 있었어요. 날짜와 장소, 발언 내용, 진술자 직급, 익명이었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세린이 현장직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한 말들이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이틀 전 로비에서 태윤에게 한 말도 있었습니다. 세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활자로 찍혀 있는 걸 보는 건 말할 때와 달랐어요.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감사팀 팀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인물 중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보안팀 소속 강태윤 씨입니다. 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윤 씨는 지역 장학재단 이사장이자 이 쇼핑몰 최대 투자사 사회이사이신 강정우 이사님의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은 그 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세린이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투자사 측 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 이사님께서 아드님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 조치를 요청하신 게 아닙니다. 강 이사님은 이 쇼핑몰의 투자 결정을 하기 전부터 현장 운영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드님이 현장직으로 일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이고요. 이번 감사 역시 현장 전반의 인권 감수 성과, 관리자 태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세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투자사 측 인사가 계속 말했어요. 즉,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강태윤 씨 개인에 대한 처우가 아닙니다. 오 실장님의 현장 관리 방식 전반이에요. 이번 진술과 기록은 오 실장님이 강태윤 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직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을 써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린의 손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건드린 게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래 쌓인 문제가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걸. 세린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대표가 말했어요. 결과는 며칠 안으로 통보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린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결과 통보는 닷새 뒤 문서로 왔습니다. 세린의 이름이 적힌 인사발령 통보서였습니다. 현재 직위에서 지방물류센터 운영지원 담당으로 발령. 발령일은 다음 달 첫째 주. 세린은 그 문서를 들고 잠깐 서 있었어요. 해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지방물류센터 운영지원 담당이 무엇을 뜻하는지 세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좌천이었어요.
쇼핑몰 운영본부 실장에서 물류 현장 지원 인력으로 직함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역할과 위치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아무에게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쇼핑몰 안에서 이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건 세린도 느꼈습니다.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세린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들고 와서 기다리던 직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린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세린은 알고 있었어요. 서아는 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죠? 태윤이 순찰표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서아 씨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아가 웃었어요. 저요? 저보다 태윤 씨가 더 힘드셨을 텐데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진짜로요. 서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태윤이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린이 짐을 챙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태윤은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로비를 걷고 비상구를 확인하고 넘어질 뻔한 진열 배너를 다시 세웠습니다. 세린이 짐을 들고 로비를 지나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세린은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태윤은 그냥 걸었습니다. 복수의 만족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잘 됐다는 표정도 안 됐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세린이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태윤은 그 방향을 보지 않고 다음 순찰 구간으로 걸어갔어요. 쇼핑몰은 며칠 뒤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붐볐어요. 고객들이 오갔고 안내방송은 같은 멜로디를 반복했으며 에스컬레이터는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입점 매장들은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보냈어요. 달라진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태윤을 그냥 지나쳤던 직원들이 이제 먼저 인사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청소 인력 중 한 분은 태윤에게 먼저 와서 말했어요. 태윤 씨 덕분에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태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 말이 짧았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길게 남았어요. 서아는 이전보다 편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스크에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고객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통이 트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서아가 태윤에게 물었습니다. 태윤 씨, 처음부터 아버님 이야기 하셨으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왜 말 안 하셨어요? 태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말해서 달라지는 게 진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배경을 보는 거니까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도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억울했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태윤도 웃었어요. 아버지 강정우와 통화한 건 발령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했어요. 알고 있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내가 거기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태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는요? 정우가 말했어요. 그건 내가 오래전부터 하려던 거였다. 내일이 계기가 됐을 뿐이고. 태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먼저 나서지 않았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으로 서기를 기다리는 것. 쇼핑몰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태유는 오전 점검을 시작했어요. 유리문 잠금 상태, 비상구 표시 등 에스컬레이터 주변, 안내판 위치 하나씩 확인하면서 걸었습니다. 바뀐 건 없었어요. 같은 동선이었고 같은 순서였으며 같은 태도였습니다. 로비를 걷다가 아이 하나가 진열대에 부딪힐 뻔했어요. 태윤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멈췄어요. 엄마가 달려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세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태윤은 다시 걸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같은 태도였습니다. 카메라가 찍히든 아니든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늘 그랬어요. 그날 이후 누구도 강태윤을 하찮게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품위는 높은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낮은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건 불이 꺼진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그 사람이었어요.